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 아이 한의원의 최현 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이들 면역력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만담꾼이라는 소개를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 굉장히 진지하다, 네, 아카데믹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펜과 종이를 가지고 네, 준비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튼튼만님께서 기대 중, 이게 아까 이제 살짝 들었는데, 아이디를 말하는 게 쉽지 않네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우리 아이의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혹은 우리 아이 면역력은 어떻게 될까? 필요한 건 어떤 게 있을까? 요런 이야기들을 주로, 짧은 시간 동안에 좀 쉽고 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 면역력 키우기. 네, 저는 최현입니다. 저는 이제 이전에 함수화에서 이제 연구개발본부장을 하고 함수화제약에서 중앙연구소장을 하고, 벌써 이 이력 자체가 굉장히 아카데믹합니다. 그죠? 강의 좀 하고, 지금도 이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장으로 있고, 진료하고, 이렇게,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면역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체로 침입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각종 요소들에 대응하는 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긴 한데, 어떤 분께서 산후보약 중에서, 가르시니아 성분 차전자피 들어있는 다이어트 약, 차전자피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다이어트, 차전자피는 기본적으로 그냥 말하자면 포만감 유지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섬유질이기 때문에 변을 잘 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끝에 자자 들어가는 약재들이나 씨앗 종류들은 몽땅 다 그 물질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분이 뭐냐면, 새들이나 동물들이 그걸 먹고 씨앗은 그 새들이 어디론가 날아가가지고 똥을 누워가지고 씨앗이 그대로 빠져나가서 거기서 번식하는 게 걔들의 유전적 숙명이기 때문에 무조건 똥 잘 누게 만드는 게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보통은 우리 장의 어떤 특정한 반응을 보이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드셔도 된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기자 분말, 이런 것들이 이제 씨앗 분말이 아니라, 구기자 같은 경우에는 씨앗은 빼고 과육, 구기자 과실의 육질을 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말하자면 좋은 성분이긴 하고 편하게 드셔도 되지만 그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강의가 전혀 진행이 되질 않는군요. 이 질문을 보고 있으면. 네. 어쨌든 면역력이 다시 돌아와서, 면역력이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부의 모든 것들이 내 몸과 교류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에 내 몸이 반응하는 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침입하게 되냐? 내 몸의 모든 곳에 다 침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뇌로는 바로 침입이 안 되겠죠. 피부, 눈, 코, 목, 입, 입술, 항문, 손톱, 몽땅 다 우리 몸의 모든 곳에 침입할 수 있게 된다. 심지어는 숨 쉴 때 기도, 폐,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다? 그럼 자연스럽게 위, 소장, 대장, 이 모든 곳을 다 외부의 물질들이 내 몸에 자극을 어떤 형태로든 전달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적정한 반응인가, 약해서 반응을 아예 못하나, 아니면 굉장히 예민하게 별것도 아닌데 과도하게 반응을 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면역력이 약하다, 예민하다, 혹은 적정하다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신체들은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김쿠우님께서 엄마가 면역력이 약하면 아가도 약할까요? 안타깝지만 약간 그런 유전적 경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의 피부 스타일을 아이가 담는 건 자연스러운데,
특히나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다가 나오기 때문에 엄마 쪽의 면역학적인 경향성을 약간 더 받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알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한 장 넘어갔는데 벌써 충격을 받고 그러시면 저도 안타깝습니다. 네, 어쨌든 다음 보죠. 그러니까 피부 전체, 눈, 코, 입기, 호흡기, 위, 소장, 대장, 항문, 성기 몽땅 다 외부 자극에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반응을 보여야 하는 기관들이다.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들이 혹은 엄마 아빠가 콧물 기침 코막힘이 있다 그러면은 이걸 빨리 없애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기본적인 자세 전제를 아시고 난 다음에 언제 이것들을 막아야 되는지를 알면 좀 더 마음도 편하고 더 힘이 있는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콧물은 기본적으로 먼지나 바이러스나 균이 달라붙었을 때 이걸 씻어내기 위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초반 콧물은 반드시 그냥 놔두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훨씬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기침도 마찬가지죠. 결막염은 보면 눈 빨개져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시겠지만 실제로는 먼지나 균이나 바이러스나 아니면 공기의 건조함, 뜨거움, 차가움 이거에 의해서 결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로 씻어주거나 그냥 가볍게 눈물을 많이 만들어내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이런 작은 문제들은 내 몸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눈곱 같은 경우에는 눈물이 이제 이 눈의 바깥쪽에서 눈물이 만들어져 가지고 눈을 씻어 가지고 코하고 눈 사이에 하수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다 씻어내려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울 때 콧물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울 때 나오는 콧물은 눈물이다, 콧물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코가 만약에 부어있거나 코딱지가 많거나 콧물이 많아서 여기 하수구가 막히면 수분은 그냥 날아가고 찌꺼기만 남기 때문에 생기는 게 바로 눈곱이고, 그러니까 눈곱이 이 안쪽에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몽땅 다 면역력과 관련이 있는 우리 몸의 작동 기제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려움, 왜 가렵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가려우니까 가렵죠. 가려우니까 가렵죠. 건조하니까 가렵죠. 건조함은 왜 생기는 거냐 하면 내 몸이 원래는 아주 얇게 수분으로 코팅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외부 환경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내 몸에 열이 많거나 아니면 내 몸에 수분이 적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그럼 자연스럽게 가려워진다. 애들이 긁는다, 엄마 아빠가 긁는다, 이건 몽땅 다 피부의 보호막이 없어져서 내 면역력을 가장 넓게 지키고 있는 피부의 보호막인 수분이 없어서 생기는 일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피부염도 더 잘 생기게 되겠죠. 구토 들어간 것이 내 위에서 밑으로 내리기에는 너무 버거워, 힘들어, 나쁜 음식이야, 양이 너무 많아, 그럼 뱉어내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죠. 설사 뱃속에 뭔가가 들어갔는데 이 음식이나 약물이나 이 성분 중에 하나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야? 그럼 물을 뿜어서 밖으로 내보내는 것, 이게 설사니까요. 풀어지는 변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면역력에 의해서 내 몸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튼튼맘님이 질문이 되게 많으시네요. 물 엄청 많이 마셔도 계속, 그럼 어떻게 해요? 질문이 무슨 뜻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물 엄청 많이 마셔도, 물 엄청 많이 마셔도 계속 가렵다. 물을 많이 마셔도 물을 많이 마시는 건 내 피부를 금방 촉촉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러면 연세 많으신 분들은 물 많이 드시면 항상 피부가 촉촉하지, 주름도 안 생기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소비되는 게 그만큼 많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럴 때는 실제로는 보습제, 이걸 좋은 보습제를 쓰려고 하지 마시고 많이 쓸 수 있는 보습제를 쓰는 게 좋다. 이거는 보습제의 성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보호막을 잘 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 몸은 내 몸의 면역력, 내 몸은 외부의 침입을 누가 어떤 놈들이 막아주냐? 방어막은 한 겹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 피부 자체가 방어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피부에 수분이 코팅되어 있는 거, 그 수분 밑에 들어있는
내 몸의 유산균 혹은 균, 내 몸의 미생물들, 얘들도 다 막아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피부의 세포층, 각질세포층, 그 다음에 진피세포층, 상피세포층 등등등등 여러 가지 아주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문제가 생기면 실제로는 외부의 세력이 침투하기가 쉬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습제도 많이 쓰고 약도 쓰고 물도 많이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렵다. 이거는 진짜 피부가 말하자면 일반 사람들은 먼지나 이런 것들이 10개 붙어야지 가렵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하는데 한 개만 붙어도 그런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알레르기 반응일 가능성이 많다. 아이들 보면 그 통목욕을 시키잖아요, 꼬맹이들. 통목욕을 시키고 딱 나왔을 때 애들 피부가 울긋불긋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온도차에 의해서 생기는 피부 묘기증인 거죠. 이게 다 알레르기예요. 병이라고 무슨 대단한 인생의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대단한 병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그 아이의 피부가 앞으로 아주 건강하게 사춘기까지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대범해지고 혹은 아주 결정적인 타이밍에 내가 뭐 병원을 가야 되는지 약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좋다. 그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면역력과 관련되어 있는 대범한 좋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